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여러분에게 잠수 이별을 고하고 사라졌나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나 이기적일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워지며 계속 과거만을 헤집게 되죠. 저런 상당한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잠수 이별을 당하지 않으려면 수많은 남자들의 성격 유형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잠수 이별을 하는 사례를 보면 대부분 회피형 유형들이 많거든요. 그럼 회피 유형들의 잠수 이별 패턴을 알면 도망가듯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 또한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잠수 이별을 잘 이해하고 거기다 잠수 이별 당했을 시에 재회 성공하는 비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의 잘잘못과 상대의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은 잠수 이별을 고한 상대방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관계라는 건 서로 소통하며 대화로서 풀어나가는 게 맞는 거고 그게 바로 어른스러움이자 성숙함이죠. 하지만 상대방은 그걸 원하지 않았고 도망치고 피하는 행동을 했어요.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과 본인이 조금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게 생기면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도망치는 걸 택하는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즉 문제 해결력이 없다는 뜻이죠. 느닷없이 문제에 부딪힐 용기도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런 성향이 연애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적으로 모두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서 회피형 유형들이 자주 보여주는 모습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니다 싶으면 직접 말하며 조율하기보다는 지레짐작 그 사람을 멀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연락을 회피하기도 하고요. 업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해서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기보단 상황을 주시해가며 잔머리를 쓰며 이 문제를 타인 혹은 시간이 무마해주길 기다리기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런 예시 같은 면모가 있는 남자라면 연애 초반 혹은 썸인 시기라면 꼭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상처받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이유로든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 또한 아프지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회피형 성향을 도드라지게 짙은 사람들이 잠수 이별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연애 유형 중에서도 연애적 기질과 행동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는 애착 유형, 사회관계를 구축할 때 어떻게 문제를 대처하는지 볼 수 있는 갈등 유형으로도 나뉩니다. 회피형은 애착 유형인 거죠. 그럼 갈등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이 회피형과 같이 잠수 이별을 많이 하냐? 바로 도망형 남자들이 정말로 잠수 이별을 더욱 밥 먹듯이 합니다. 더 최악인 건 회피형 성향과 도망형 성향이 동시에 있는 남자다? 진짜 이건 답이 없어요. 회피적 성향을 가진 남자가 갈등 반응 중 도망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엔 이거는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들은 본인의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코치님, 이 남자는 그래도 말로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꽤나 배려 있는 사고방식을 가진 남자인 것 같았는데. 여러분, 남자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남자의 말보다는 행동을 보셔야 합니다. 말은 거짓을 말할 수 있어도 행동은 거짓을 말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렇기에 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도망간다가 이들에게 맞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저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은 가지고 있지만 죄책감을 느끼진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들은 이런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합니다. 애초에 안 맞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책임감 없는 생각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과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남자인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다 따져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져볼 거 다 따져봤는데 그래도 잡아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자, 오늘 영상의 세 번째, 잠수 이별을 당해도 분노와 실망, 허망한 감정은 뒤로 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듯한 말을 해줘야 합니다. 잠수 이별 케이스는 성공 사례가 드물어요. 하지만 드물 뿐이지 확실히 성공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잠수 이별을 시전한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원망의 화살이거든요. 이 심리를 이해해야 이 사람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잠수 이별을 했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말들을 전달해주고
위로해주고 네가 그럴 수 있다, 다 이해한다 라고 토닥토닥 거리는 느낌으로 마지막 모습을 남겨줘야 이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케어하고 나서 연락이 다시 와서 재회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드물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잠수 이별을 한 사람과 전부 100% 재회가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잠수 이별을 악용하는 못된 남자들도 많거든요. 보통 이런 놈들이랑은 잠수 이별 재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실천하기 전에 상대방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잘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잠수 이별은 통보한 사람이 가장 큰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때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잠수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니었지만 나와의 연애에서 내가 너무 상대방을 들들 볶는 연애를 했다면 그럴 관계와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잠수 이별 케이스로 변질된 거죠. 과연 여러분의 남자친구는 나 때문에 잠수 이별을 한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 잘 판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수 이별은 저희 세상 쉬운 재회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쁜 일이죠. 관계를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끝내버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 개인에게 어떠한 한 사람이 너무 특별해서 오히려 두려움에 그릇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비난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행동만을 비난하는 게 차라리 낫죠. 주변에 잠수 이별을 당한 사람들이 재회를 바라더라도 모두가 너른 마음으로 독려해주고 괜찮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오히려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세상 쉬운 재회는 연애와 재회에 어려움이 있으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 김코치가 직접 집필한 재회의 정석을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얼른 신청하시고 연애와 재회에 대한 도움 많이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좋아요, 알람, 댓글, 구독까지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